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두 아이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이고 저는 워킹맘이라기보다는 남편 일을 도와주면서 우리 집 생계를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째이고 처음 없이 시작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대궐 수준의 집에서 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 져준 쪽은 남편이었고 본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먼저 이해해 주려는 남편 덕에 이혼의 위기를 넘고 지금은 아이들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댁과는 절연하고 지냅니다. 연 꿈꾸 산 지는 한참 되었어요. 올해로 2년째 저는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모와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남편도 자식 노릇하기 싫다고 포기하더니만 지금은 마음이 편한가 봐요. 남들 시댁 가고 친정 가고 할 때 우리 가족은 애들 데리고 명절마다 여행 다니고 삽니다. 한 번은 제가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가 아마 추석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그 해는 유독 시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니 집 안 가도 괜찮겠어? 며칠 전에 당신 아가씨랑 통화하던데 혹시 왜 그런 거야? 당신 오라고 그런 거지. 응, 뭐 그렇지. 어머니도 우리 애들 안 본 지 꽤 되셨잖아. 애들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오기 싫다고 하면 놔두고 오라는데 내가 아직은 싫다고 했어. 가더라도 내 맘이 내키는 게 먼저잖아. 우리 여행 가기로 이미 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거 취소하기도 싫고. 암튼 당신이 가자고 해도 나는 갈 일 없겠지만 굳이 당신까지는 못 가게 할 이유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당신 내키는 대로 해. 난 상관없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가서 뭐해. 가봤자 좋은 소리 듣고 올 것도 아닌데 그냥 안 갈래. 나중에 어머니 진짜 힘 빠지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지 뭐. 남편도 꺼릴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가 성격이 대단하시긴 하십니다. 한 성격 하시는 데다 말을 하실 때는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뱉으시는 분이라 나이 들고 나서 주변에 친구도 없으세요. 게다가 다른 사람과 본인의 처지를 엄청 비교하시며 늘 한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만족을 모르는 성격에 남의 부러운 점만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분이세요. 그런 분 마치고 산 게 10년 세월이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 사연 들으면서 가족들 혹은 시가 식구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다면 제 사연 큰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결혼해서 살아온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모와 안 보고 살 결심을 한 건 결코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남편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어릴 때부터 부모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 말로는 사춘기 때부터 부모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시어머니는 자기 욕심대로 따라주지 않는 남편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엄마가 시키는 거 전부 반대로 했어. 공부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했지. 고등학교 가서는 뭐 완전 내 맘대로 했지 뭐. 그래서 대학도 삼수한 거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나서는 공부는 했나 보네? 솔직히 우리 어머니도 나 장가 보낼 때 귀하게 아들 키웠다고 하시는 거 그런 말 할 자격 없으셔. 나 정말 내놓은 자식처럼 대하셨는데 뭘. 대학교 학자금 내가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겨우 갚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대학교도 삼수해서 겨우 입학했고 집에서 한 번도 학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서 두 번이나 휴학하고 겨우 졸업했다고 해요. 집에서 지원만 잘 받았다면 대학도 좋은 데 갈 수 있었겠지만
부모와 사이 안 좋은 자식이 잘 될 리가 있나요? 밖으로만 돌고 집에서는 잠만 잘 뿐 교류 없이 지내다가 집안 행사나 명절에 참여만 하는 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잡기는 없는 사람이라 술이나 여자 문제는 없었던 건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도 딱 하나 남편의 장점이 성실하고 우직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 다니다가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나름 잘난 척하고 산다지만 그다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면 남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창원에 계시는데 저는 회사가 이곳 분당이라 오래전부터 떨어져 지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시골 촌부이신데다 제 위로 오빠 둘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살면서 제가 도움받을 생각은 감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대 때는 오빠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에 시달리고 부모님 아프신 거 돈 보태드리느라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이 다 큰 지금까지도 저에게 결혼할 때 도움 못 준 걸 미안해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남편과 결혼하는 걸 겁도 없이 결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할 사이라도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재고 따지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무슨 소꿉장난처럼 생각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 자취하는 원룸 보증금 3천에 현금 2천 있었고 남편은 32 나이에 모아둔 돈이 고작 1,500이 다였습니다. 신혼살림은 저 살던 원룸에서 시작해도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감인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도 아들과 사이가 그리 살갑지 않은 탓에 대놓고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해도 도와주시는 것도 없으니 뭐라 할 입장도 아니셨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예뻐하지는 않으셔서 만나면서 한 번도 저에게 웃어준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상처 주는 말도 정말 서슴없이 많이 하셨어요. 제 외모와 키, 학벌 지적하는 건 양반이었고요. 친정이 잘 못 살고 내세울 거 없다는 걸 특히나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다행인 건 그때마다 남편이 어머니 말에 반박하면서 참 많이도 싸워줬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로 신경 안 쓰는 집은 내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했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 친정 부모님은 너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 아니, 나를 시집 보낼 거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친정 오빠들 아직도 장가 못 간 이유가 딱 보이더구나. 게다가 상견례 때 그 옷차림은 또 뭐니?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머니는 상견례 후 이래저래 못마땅한 게 많으셨는지 제가 예단을 부족하게 해가는 것과 심지어 저희 부모님 옷차림이 너무 무례했다는 말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남편이 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엄마처럼 화려하게 하고 나가는 것보단 훨씬 진실되게 보이시고 좋던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등산복 입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점잖은 차림이던데 엄마는 왜 이상한 거 가지고 뒤집이세요? 괜스레 그런 말로 사람 속 뒤집지 마세요. 도움 줄 거 아니면 초는 치지 마시라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들 가진 엄마가 자식 장가 보내면서 예단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주위에 있나 봐라. 나 같은 시어머니 없어. 이 정도 말도 못하게 할 거면은 아예 우리 집에 오지도 말지 그래. 아유, 안 그래도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저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저 여차하면 제사고 명절이고 예전처럼 모른 척 할까요? 제가 집에 오는 거 다 이 사람이 가자고 해서라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랬더니 뜨끔하시는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말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꼭 남편이 같이 없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저를 유독 구박하셨습니다. 가령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에게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해줘야 한다. 안 해주면 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갑자기 쌀쌀맞은 말투로 던지듯 말씀하시고는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저는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게 있다고 남편에게 일일이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남편이 모르는 것도 많을 겁니다. 신혼 때는 남편이 시댁에 가는 거 싫어했지만 제가 가족끼리 잘 보내자고 더 자주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면 일거리를 한가득 벌려놓으시는데 그럴 때만 다 남편이 저 혼자 하는 꼴을 못 봅니다.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하라는 거 다 같이 해요. 그럼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건 또 꼴 보기 싫으신지 둘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전부 당신이 하시겠답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니까 저는 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꼭 남편이 자리 비우면 스치는 말로 이러십니다. 너는 돈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눈치도 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찰떡같이 알아들어 먹어야지. 네 신랑 부려먹는 게 좋으냐? 미련 곰탱이처럼 하지 말란다고 그대로 일을 접어? 왜 그리 눈치도 없이 얄밉게 구니? 응? 네? 어머니가 하지 말라 하셔서 안 한 건데요? 어머니, 저는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말대로 눈치가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편 있을 때도 지금처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너 말이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네 남편에게 다 일러바칠 생각하지 말어라. 속없이 굴어서 공연히 집안에 분란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솔직히 시댁 갔을 때만 참으면 되는 거니 짜증은 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 알면서 왜 자주 가겠습니까? 그 뒤로 저희도 먹고 사는데 바빠 시댁에 자주 갈 수도 없었고요. 저는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남편과 제가 결혼 3년 만에 알뜰히 돈을 모아 전세로 이사도 했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못 살 줄 알았대요. 당신이 나 사람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당신한테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봐. 사실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만큼 하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마운 거 안다니 다행이네. 그거 알면 우리 열심히 해서 돈 벌자. 이제 애도 둘인데 우리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거 알지? 남편은 제 덕에 총각 때도 안 했던 효도 비스름한 걸 하게 되었다면서 자기 집과 이렇게 교류하게 살게 된 것도 다 마누라 잘 만난 덕이라며 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부모님 생신이며 뭐며 다 챙겨드리고 사람 구실하며 애 둘 낳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그즈음 남편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덕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애 낳고 직장은 관둔 후 집에서 육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당연히 생활이 쪼들렸고 조금이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긴 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출퇴근하는 일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서 일찌감치 장사 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육아와 살림 관련해 SNS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정 팬의 수가 많아지니 저절로 수익이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동구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업체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같이 진행해보자는 컨택이 오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넘어서는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넘어선 게 아니라 어느 날은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자리 보존하는 게 어렵다고 고민하길래 퇴직금이라도 건지자며 제가 남편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했습니다.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사업 한번 해볼래? 예전에는 나도 월급 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완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이더라? 나는 오히려 당신한테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 망해가는 회사 걱정하지 말고 퇴직금 챙길 수 있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어때? 그래도 막상 나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긴 할까? 나는 사업해본 경험도 없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사업을 어찌하겠어. 그건 걱정 마.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잘하면 돼. 둘이 손발만 맞으면 나 혼자 벌 때보다 더 벌 수 있어. 당신 사무실 하나 내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봐. 분명히 돈 되는 일이니까 내 말만 믿어? 어찌 보면 남편보다 제가 더 남자답고 대인배 같은 면모가 있어요.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고요. 회사라는 소속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남편이 더 쫄보였습니다. 몇 년간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것도 단련이 되어 있었고 돈이 벌리는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을 코칭해가며 사업자를 내고 중국 업체들과 컨택해 물건을 유통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형 창고에 사무실을 임대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나 남편이나 처음 하는 거라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많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익 나는 건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제 일은 따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아침에 큰애와 둘째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남편과 같이 출근해 일하고 같이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동 구매한 상품을 남편 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게 마침 히트 상품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남편도 일이 손에 익었는지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할 수 있게 되었고 일손이 부족해 업무를 따로 담당할 직원도 2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니 굉장히 신기해하고 신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어려워서 매달은커녕 명절에도 겨우겨우 드렸던 우리 부부가 부모님에게 매월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려도 전혀 쪼들리지 않을 만큼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서 시댁 갈 때마다 용돈 드리는 것도 남편에게 미뤘는데요. 어머니는 우리 남편이 회사 관뒀을 때 세상 큰일 날 것처럼 굴던 분이 사업하면서 용돈까지 드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뒤에서 남편 자리 잡게 다 도와준 건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연아비가 똑똑한 거야 뭐 내가 말할 것도 없지. 회사 관둔 게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뭐겠니? 우리 아들이 이런 사업 수완이 있을 줄은 진짜 몰랐구나. 암튼 우리 아들 덕에 이런 용돈도 매달 받아보고 요즘은 친구들 만나면 아들 자랑하느라 바쁘지 뭐니? 너는 좋겠구나. 잘난 남편 덕에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못 사는 친정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희 친정부모님 용돈은 제가 버는 돈으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굳이 돈 안 드려도 생활 어려운 분들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저희한테 큰 도움 못 주셔도 자식들에게는 기대는 분 아니시거든요. 제가 발끈하면 어머니는 눈까지 흘기시면서 이러시곤 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야.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더니 너는 꼭 네 부모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더라. 너 이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된 게 다 네 남편 덕 아니냐. 맞는 말에 뭘 그리 화를 내? 그래도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못 산다고 어머니가 뭐 한 푼 보태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는 어머니는 저희 결혼하실 때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해주셨어요? 어머니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다 다를 거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걸고 넘어지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어머, 너 지금 시애미를 협박하는 거냐? 나는 틀린 말한 거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덕 보고 살려면은 네가 우리 집안에 할 도리나 잘해. 저도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 독설에 어느 정도 말대꾸하긴 했습니다. 저만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 참겠는데 친정 부모님 걸고 넘어질 때는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한 거예요. 하지만 매번 아들 잘났다고 하시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라 10번 중에 9번은 굳이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저만 피곤한 일이라서요. 그런데 매번 저에게 남편 잘 둬서 제가 복 받았다느니 아들이 돈 잘 벌어서 당신이 이런 걸 받는다느니 말씀하실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듣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 사업 잘 되는 것도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도와주고 손발이 맞아서 잘 된 건데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아들 잘 뒀다는 말만 하시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일절 토 단 적 없습니다. 꼭 그런 말은 남편이 없는 곳에서 하시곤 했어요. 남편이 들으면 또 한 소리 할 테니까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심수를 귀엽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남편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전셋집에서 자가로 아파트도 분양받아 이사를 했고 큰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남편 사무실은 따로 창고도 임대해 운영해야 할 정도로 커졌고요. 직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남편이 일을 잘하면 저는 손을 떼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니면 팔자가 일하고 살 팔자인 건지 남편이 바쁠수록 저도 늘 남편 일을 돕느라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늘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들던 시절이 그때였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비행기길이 막히게 되었고 특히 우리 남편처럼 중국을 오가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 시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험은 저나 남편이나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면 망할 준비라도 할 텐데 이건 뭐 부지불식간에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제가 버는 돈이 있었고 제가 따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 나는 걸 간신히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직원들 월급은 계속 고정으로 지출해야 해서 매달 늘어나는 빚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당장 우리 가족 생계가 어려워져서 당분간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쩜 친정 부모님과 시모의 반응이 그리 다를 수가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이러셨습니다. 살다 보면 늘 햇볕만 쨍쨍한 날이 있겠니?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지.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 분명 끝은 있을 거야. 죽으라는 법은 없다잖아. 그래도 당장 길거리에 나는 거 아니고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걱정은 말어. 그래도 네 오빠들이 요즘 정신 차렸는지 엄마랑 아빠한테 몇십만 원씩 주고 있단다.
당분간 연락 안 줘도 되니까 엄마 걱정은 말고 박서방 사업 서포트 잘해줘라. 고마워요, 엄마. 설마 망하게 하겠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죠. 그래. 이럴 때 엄마가 큰 돈 좀 턱턱 내주면 얼마나 좋으냐.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구나. 엄마는 오히려 힘든 상황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혹시 너무 급하면 빌려서라도 얼마간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언제든 전화하라는 말도 하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려 시댁에 갔는데요. 저는 우리 부부 힘든 사정을 말씀드리면 도움은 안 주시더라도 적어도 위로나 힘내라는 말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용돈을 당분간 못 드린다는 말을 하자마자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너희 그 정도 힘든 거 버틸 만한 비상금도 없었던 거냐? 어찌 생각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해? 아님, 애미 네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생각 없이 풍덩풍덩 다 쓴 거 아니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모에게 주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엄마, 내가 오죽 힘들면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에요. 직원들도 전부 내보냈다고요. 계속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고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거 봐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가 빚까지 내가면서 엄마 생활비 드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엄마는 왜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 집사람 보기 창피하네요. 행여 집사람한테 나중에 딴소리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직접 온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너는 내가 마누라한테 허튼 소리 하는 게 걱정인 게냐? 걱정 말어. 내가 설마 너 모르게 뒤에서 며느리 잡는 시애미인 줄 아니? 그나저나 다음 달부터 당장 돈이 부족하니 식비며 관리비며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낙담한 표정으로 계속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거 보니 저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어머니 용돈은 계속 드려보고 더 어려워지면 중단하는 걸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일단은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다니까 당분간은 드리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 드리는 것만 일단 줄여보지 뭐.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어도 저런 식으로 당장 쓸 돈이 없다고 나오시는데 어쩌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엎드려 철받는 것 같아 기분은 별로구나. 아무튼 앞으로 용돈 끊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자식 며느리에게 이런 말 들으니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죽겠다. 이 사람 말대로 당분간은 그럼 어머니 용돈은 계속 드리는 걸로 할게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엄마도 대비는 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남편과 어머니 댁에 갔다 오고 나서 며칠간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바쁘게 지내면서 불편한 마음은 떨쳐버린 지 오래였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잠깐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쌀쌀맞은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어쩌겠어요? 집이 먼 것도 아니었고 일단 가겠다고 했죠. 시댁에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긴 했습니다. 왜냐면 며칠 용돈 끊겠다고 했다가 다시 드리겠다고 한 일로 자존심 운운을 하셨으니 아마 한 소리 하실 거라고 나름 예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에게 차갑게 일단 앉으라고 하시더니만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는 알지?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아들놈 있는 데서 말하면 난리칠 게 뻔해서 너만 따로 보자고 한 거다.
내가 꼭 니들한테 생활비 구걸하는 사람 같아서 더는 말은 안 했다만 며칠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괘씸해서 말이야. 너는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면서 지금 사업 어렵다고 바로 부모 용돈을 끊겠다는 말을 한 거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거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어머니, 그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힘들어도 남편이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대체 뭐가 불만이신 건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가려는 저에게 기어이 악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날 시모가 2년 전년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원래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험악한 단어까지 들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나 하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뭐가 불만이냐니? 그걸 몰라서 물어? 니들이 왔다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오죽 사업이 힘들면 와서 그런 말을 하겠어. 우리 아들이 능력 있으면 뭐 하나? 마누라가 받쳐주질 않는데. 우리 아들이 너 말고 돈 많은 집 딸 만났으면 지금처럼 힘들 때 부모 용돈 깎는다는 말을 하겠니? 내 주변 다른 친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잘 봐서 해외여행이며 뭐며 호요식하고 산다더라. 남편 힘들면 친정에서 다 도와준다는데 너는 대체 뭐냐? 너도 그렇고 네 친정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옆에서 양심만 축내고 있잖아. 내가 생각할수록 속상해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 혼자 잘나서 사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설마니 학벌이고 집안이고 볼 것 없는 네 덕이겠어? 나 긴 말 안 하마.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되고 일 안 되는 건 마누라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이럴 때 친정에서 도움 좀 주면 얼마나 좋아. 누굴 탓하겠니? 이게 다 너네 집이 못 사는 게 죄지. 그냥 너 우리 아들 인생 축내지 말고 이혼할래? 너랑 헤어지고 능력 있는 여자랑 재혼하면 우리 아들도 훨훨 날개 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애 둘 낳아 기르는 며느리에게 시모가 할 말인가요?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저 역시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혼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 확신하시나 봐요? 애 둘 딸린 이혼남이 재혼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혼이요? 좋아요. 어디 한번 어머니 잘난 아들 부잣집 여자랑 재혼할 수 있는지 두고 볼게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혼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오자마자 이혼 서류 서식부터 뽑아서 작성했습니다. 내 도장과 남편 도장을 꺼내놓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어요. 나 더 이상은 당신네 집 며느리로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남편은 엄청 황당해했죠. 가뜩이나 매일 힘든데 제가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님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이혼 소리를 들이미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부부 사이 문제로만 이혼하는 게 다인 줄 알아? 절반 이상은 다 시모 때문에 이혼한대.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당신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오늘 당신 어머니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친정이 못 살아서 당신 사업 힘든 거 못 도와주는 거 싫으시대. 나더러 당신이랑 이혼하란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뭐?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미치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혼서를 작성할 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부터 했어야지.
당신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동안 내고 참고 살았지만 친정 부모 욕되게 하는 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냥 나랑 이혼하던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랑 연 끊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비롯해 그동안 어머니가 남편 없을 때 저에게 엉뚱한 말 했던 것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지금 당장 시어머니 집에 가자는 겁니다. 오늘 단판을 짓겠다면서요.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혼이든 절연이든 오늘은 모든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 가니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왜 아들이 환한 얼굴로 왔는지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밤중에 너는 엄마한테 뭘 따지려고 온 게냐? 오늘 네 마누라 불러서 바른 소리 했다만 그게 뭐라고 이 밤중에 엄마 집에 쳐들어와? 엄마, 나 오늘 따지기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할 소리냐고요? 나는 틀린 말 한 거 없다. 네 마누라 친정이 돈 있는 집이었어 봐라. 너도 이런 힘든 때 도움받고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인물도 좋고 능력 있는 놈이라 애들 딸린 이혼남 돼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다 이거야. 그만하세요. 엄마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시는 게 있네요. 엄마는 내가 잘나서 사업한 줄 아나 본데 애들 엄마가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모르셨죠? 저 회사 그만두고 바로 사업 시작한 거 집사람 덕이에요. 사업자 등록만 내 이름이지 사실 다 우리 집사람이 전부 혼자 한 거라 다름없다고요. 집사람 없었으면 엄마 아들 별 볼 일 없는 회사나 그만둔 백수였을 거예요. 엄마는 오늘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라는 것만 알아둬요. 힘들어도 집사람이 엄마 용돈 계속 드리겠다고 한 건데 이제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용돈 제 주머니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것도 전부 우리 집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요. 너, 너 지금 엄마를 용돈 따위로 협박하는 거냐? 그래서 오늘 네 마누라 덕분 거 말하려고 온 거냐? 그런 말 한다고 내가 꿈쩍이나 할 것 같아? 엄마 사과 바라고 온 거 아니고요. 다음 달부터는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 없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던데 용돈도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 애 둘 딸린 이혼남으로 살 생각 없어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는 남편에게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끝까지 부모보다 네 마누라가 중요하다는 거야?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니? 못난 놈 같으니. 여기 와서 한다는 말이 결국 네 마누라 턱 본 사람이 너랑 나라는 거냐?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애들 엄마, 저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저는 양쪽으로 힘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늘 이후 어머니 용돈은 물론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 없을 거예요. 이 말 하러 온 겁니다. 집사람이 이혼할 건지 어머니랑 안 보고 살 건지 결정하라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제일 중요해요. 저 집안 행사고 명절이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다시는 애들 엄마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결국 어머니에게 절연하자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남편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에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기어이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너 인연, 이걸 뭘 한 거니? 응? 이러자고 네 남편 앞세우고 시댁 가자고 한 거구나?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의 언행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또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제 덕에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제가 버는 돈이 많다는 것도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동안 맺혔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아들보다 잘난 척하는 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나 싶네요. 그동안 용돈 드릴 때도 그냥 제가 직접 고맙다는 말 듣고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아들한테 기분 좋게 받으시라고 한 건데 말이에요.
근데 애들 아빠 말대로 다음 달부터는 저 어머니 용돈 안 드리려고요. 힘들어도 드리겠다고 결심한 거 어머니 덕에 마음 바꿨거든요. 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이 했던 말이 진짜였나 보다 하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까 기세등등하게 호통치던 얼굴은 어디 가고 살짝 비굴한 표정이 되시더니만 예, 너는 아무렴 시애미가 성질나서 한 말에 남편한테 진짜 이혼 서류를 내밀어? 아이고 정말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일단 아까 한 말은 내가 실수한 거라 치자. 그리고 니들도 연 끊게 타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돌아가. 하지만 저는 그냥 잠자코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으로 안 볼 생각으로 오늘 온 거예요. 남편이 제 편 안 들었으면 당연히 이혼 선택했을 거고요. 저 그동안 어머니가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하는 거 다 참았고 친정 부모님 무시해도 참았어요. 정도껏 하셨으면 넘지 말아야서는 지키셨어야죠. 아들 노릇 안 하려는 사람 제가 붙들고 겨우 집에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 어머니는 진짜 모르시나 봐요? 그동안 남편이 이만큼 하게 된 건 다 뒤에서 제가 시킨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엄마, 나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정 붙이고 산 적 없어요. 그건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덕에 그래도 아들 구실 흉내낸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엄마 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오늘부터 나는 없는 아들 치세요.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저 대학 때부터 도와준 것도 한 번 없으면서 지금 와서 아들돌이 하라는 것도 웃겨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못된 아들 하렵니다. 아시겠어요? 여보, 이만 가자.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어머니로부터 오는 연락도 며칠간 시달렸지만 저는 절연하겠다는 결심은 굳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마음 불편하면 당신이라도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지만 질렸다면서요. 저는 시댁과 이런 이유로 절연하게 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인물이며 학벌이며 내세울 거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한 대가를 어머니는 지금 톡톡히 치르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절연한 후 너무 편하게 살아요. 명절이며 제사 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일인지 경험 있는 주부님들은 아실 겁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내가 잘하자는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진작 왜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내 삶이 편해지더군요. 연 끊고 산지 2년.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되고 우리 남편과 저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빚을 조금 지긴 했지만 얼른 갚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굳이 보고 살 생각은 없고요. 큰 의미 두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냥 이런 가족도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지혜로운 조언도 아낌없이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